안녕하십니까, 바디오논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현란한 복장으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가슴 상부 근육을 발달시키고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했던 분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가슴 상부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도시락 같은 모양의 가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많이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연구 결론이 뭐냐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가슴 상부 발달시키려고 많이 하지, 그런데 그거 가슴 상부 발달에 별로 효과 없어. 그냥 가슴 하부 활성도만 떨어질 뿐이야.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연구 방법은 이래요.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날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기도 하고 플랫 벤치프레스를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 가슴 상부 운동을 하고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 활성도 순위는 1, 2, 3순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상부가 제일 높고 중간 그리고 하부가 확 떨어지게끔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150, 50의 값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 값이라는 건 EMG라고 해서 근전도를 측정을 해서 활성도를 측정을 한 것도 있고, 또 가슴 근육의 부피 증가, 요것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했더니 150, 5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가슴 상부에 효과적이네?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플랫 벤치프레스를 해보니까 값이 어떻게 나왔냐? 100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실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 가슴 상부의 발달이 더 도움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플랫 벤치프레스를 할 때랑 가슴 상부 근육의 활성도는 똑같은데 가슴 하부 근육의 활성도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생척학적으로 이런 차이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뭐냐? 가슴 상부와 하부는 하는 일이 끝에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가슴 상부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요, 팔이 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 하부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팔이 아래로 가요. 그럼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좋은 자세로 좋은 기술을 써서 운동을 진행하면 팔뼈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오게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플랫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러면 일어났을 때 팔뼈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역학적으로, 생체역학적으로 가슴 상부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부가 활성화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부는 팔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팔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가슴 하부 근육은 상대적으로 활성도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플랫 벤치프레스에서는 그저 팔뼈가 안으로 오게만 되니까 상중하가 모두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중하 모두 끝에서는 위아래로 갈리지만 팔이 안으로 오는 동작에서는 모두 다 이상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플랫 벤치프레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중하 가슴 근육의 활성도 값이 100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100이 15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상부 근육을 발달시키겠다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아티클 또는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 대한 애도를 한번 해야겠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제가 봤을 때 돌아가셨다고 봐야 됩니다. 생체역학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이 연구가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운동 초보자들은 아마 운동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생체학적으로 팔뼈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해야 가슴 상부 근육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 기술이 미숙한 초보자들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해서 팔뼈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취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무거우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럼 허리 뒤집어 까지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팔뼈가 그저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슴 상부 근육의 값은 플랫 벤치프레스를 할 때랑 전혀 다르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의 가슴 상부 근육 활성도 값이 플랫 벤치프레스 했을 때도 100이었는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도 100인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점을 생각을 해보고 연구 또는 아티클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영상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보태서 오늘
많은 헬장님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그거 가슴 상부 근육에 별로 효과 없더라 라는 사실을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